일,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합니다. 몸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미립자가 나옵니다. 밥을 쪼개고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옵니다. 생각을 실은 뇌파를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미립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 물질입니다.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읽어냅니다.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이 1998년 실시한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중간벽에 두 군데의 슬릿, 즉 가늘고 긴 틈이 뚫려 있는 그 슬릿을 향해 미립자를 발사합니다. 미립자들은 하나씩 직선으로 날아가 두 슬릿 중 한 곳을 통과하고 그 뒤의 벽면에 부딪혀 알갱이 자국을 남깁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들이 나 있었습니다.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미립자들은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들 자국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쳐다보면 무조건 알갱이처럼 행동하고 안 쳐다보면 물결처럼 행동하고 미립자들은 왜 이런 요술을 부리는 걸까요? 과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선정된 이 실험에서 그 실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 박사는 말합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에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립자들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미립자들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지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립자들은 거리에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미립자들은 바로 곁에 있든 우주 정반대편에 떨어져 있든 아무 상관없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영원히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의 입천장에서 세포 몇 개를 떼어내 시험관에 넣고 옆 건물에 갖다 놓습니다. 입천장 세포들과 연결된 피부 반응 감지기를 살펴보니 당신이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 세포들도 평온함을 기록합니다. 옆 건물이 아닌 20km 떨어진 곳에 세포들을 갖다 놓고 당신이 공포를 느낄 때 똑같은 찰나에 세포들 역시 공포 반응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8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 세포들을 옮겨다 놓고 똑같은 실험을 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뇌도 없는 세포들이 어떻게 세포 주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마다 특유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 어떤 물질을 이루느냐에 따라 지능의 특성만 다를 뿐입니다. 인간만이 독보적인 지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철새들은 해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코끼리들은 지도도 보지 않고 수백 킬로 떨어진 가족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고작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는 것 등에 국한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심장은 멈추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두뇌보다 더 똑똑합니다. 두뇌가 없으면 지능도 없다는 생각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요술 같은 지능을 가진 미립자의 배후에는 의식적이며 고도로 지능적인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립자들로 구성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수시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나도 마음만 먹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고 내가 감히 어떻게 라며 가능성을 먼저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미립자들, 내 마음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남에게 입히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가차없이 언젠가 내게 돌아옵니다. 깊이 내 마음을 바라보려면 마음속의 수다를 멈춰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1분에 평균 최고 1300단어로 혼자서 수다를 떤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선명한 이미지를 남기지 못합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잔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마음이 맑아지면서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생각도 선명해집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미립자들도 의식의 표면에서 겉도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의식 저 밑바닥에 그려지는 깊고 선명한 이미지를 읽고 변화합니다. 얕은 생각은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깊은 생각으로 바라볼수록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을 점령한 얕은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을까요?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생각 덩어리들을 상상 속의 스크린이나 백지에 투사시켜 가만히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바라보는 의도를 읽어내고 저절로 물러갑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생각이 피어오릅니다. 그럼 또 바라보면 또 사라집니다. 억누르면 기승을 부리며 피어오르던 생각들이 지켜보면 오히려 냉큼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 덩어리도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잡념이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라 골치 아플 땐 어린아이를 다루듯 따뜻한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이 방법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생각 덩어리의 뿌리를 찾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며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텅 빈 공간은 대체 뭘까요?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공간, 그건 바로 나입니다. 원래의 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습니다. 생각은 곧 나라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무에서 생겨납니다. 2. 나를 바꿔놓은 요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행동을 머릿속에서 미리 이미지로 그려 바라보십시오. 그럼 관찰자의 효과에 따라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단, 나를 나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감정에 휘말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명한 이미지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나를 남이라고 상상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미지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제3자의 눈으로 객관화하면 우리 잠재의식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면 분명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불행한 추억도 제3자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긍정적으로 회상될까요? 실험에서 1인칭 시각으로 과거를 회상했던 학생들은 창피했던 순간을 그대로 떠올리고는 금방 우울해졌습니다. 반면 제3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던 학생들은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한 학생들은 난 이제 변했어, 내 성격도 이미 좋아졌어 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남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건 인생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훌륭한 기술입니다.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라보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이미지도 그만큼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과정을 생략한 채 억지로 성공 이미지만 그리면 무의식적으로 의심이 스며들어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과정이 막연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이미지가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생생할수록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투지나 의지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의 속성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보다 음주 충동이 들면 껌을 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난 풀 수 있어 하고 다짐하십시오.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상상해 두라는 말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잘게 쪼개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한 번에 그 긴 거리를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축 빠집니다. 대신 여러 구간으로 쪼개놓고 각 구간별로 목표 시간을 정합니다. 이번 5km는 15분 내에 달리자 하고 그 5km 구간만 생각하고 달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해야지? 앞으로 1시간 동안 뭘 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은 뭐지? 이렇게 쪼개서 바라본다면 일도 가벼워지고 잡념도 없어집니다. 똑똑해지고 싶고 천재들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고 싶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뇌를 활짝 열어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 들어옵니다. 난 그런 건 안 믿어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지능도 닫혀버립니다. 지능은 시야를 넓혀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높아집니다. 또한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시각 차이입니다. 두 아기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엄마의 말투는 늘 긍정적이었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는 늘 부정적이어서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말했습니다. 놀이터에 놀러가도 되냐는 아이의 말에 긍정적인 엄마는 그럼 숙제하고 가면 되지 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엄마는 안 돼, 아직 숙제도 안 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두 집 아이들은 모두 의사가 되어 각기 병원도 개업했습니다. 암 환자를 대하고 있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청년은 잘해야 6개월밖에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청년은 잘하면 6개월간 가족과 행복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병원이 잘 됐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청년의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이 전부 긍정적인 청년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부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인생을 결정짓는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대로 인생이 펼쳐집니다. 긍정을 바라보면 부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면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밝은 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밝은 면에 초점을 맞춰놓고 몰입하면 밝은 면이 점점 커져서 어두운 면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행복은 환경, 운, 머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합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이어서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했던 모든 사소한 일들을 기록해보면 의외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재미를 붙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성격도 변합니다. 자신의 어느 면에 초점을 맞춰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성격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3.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관찰자는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뇌의 밖에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뇌세포의 섬유질을 확대해보면 분자가 보입니다. 분자를 확대해보면 허공뿐이고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도 그렇고 원자 속의 핵도 확대해보면 텅 빈 공간이 나옵니다. 모든 세포는 쪼개보면 빈 공간입니다.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는 영혼의 0.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영혼의 99.999%가 육신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곧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무한한 산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그리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뿌리 깊은 의심과 잡념 때문입니다. 사후세계에서도 영혼이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했습니다. 완벽한 죽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생명체가 얼어 죽도록 기온을 떨어뜨리고 모든 물질이 생존하지 못하는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영하 273.15도로 기온을 낮추었는데 뭔가 빛을 내며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완벽한 죽음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것은 광자나 전자, 양자 등의 미립자들이었습니다. 이 빛들이 정말 영혼일까를 알고 싶어 완전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중의 죽음 상태에서도 미립자들은 끄떡없었습니다. 영혼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고 죽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라 불리는 전체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우주와 분리된 개체로 보며 살아가지만 그건 시각적 착각일 뿐입니다. 이런 착각은 인간을 고통의 감옥에 빠뜨립니다. 이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육신이 죽어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미립자 에너지 상태로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톱니바퀴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냅니다. 만일 내가 선행을 한다면 그 보답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미립자들의 저장된 선행의 정보는 영구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99.9%는 지능, 능력, 한계가 엇비슷합니다.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앞서 있을 뿐입니다. 능력의 크기는 단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내 모든 능력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능력도 무한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단순한 시각의 차이로 인생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뜨고 살면 기적 같은 나날이 이어집니다. 영혼의 눈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을 뜹니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게 되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 들어옵니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입니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바쁘게 살다 후회 속에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